DJ 오부치 선언 중 가장 논쟁적 화두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었다. 국내에선 개방은 시기상조다. 한국이 문화식민지가 된다는 반발이 거셌다. 그럼에도 결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DJ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국민과 문화의 저력을 믿었다. 중국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왜 동화되지 않았겠는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문화로 재창조한 독창성 문화 때문이다. 여당 첩자를 뜻하는 사쿠라 비판까지 들었지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신을 지킨 DJ였다. 용산과 민주당에 돌직구를 던지다. 예,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칼럼은 중앙 칼럼인데요. 예, 중앙의 칼럼식 논설위원이 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중앙의 서승욱 논설위원이 DJ 목포에서 김대중과 오부치를 추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응원해 주세요. 우리 조병혜님. 그렇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 제가 지난주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를 우리가 다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공 이런 것들은 공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단지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정광훈 목사의 발언 이런 것이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분란처럼 비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사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예, 그 정도로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묵했던 문재인 당시에 그 매주 예, 광화문에서 문재인과 이른바 문바들 네, 그리고 이 내로남불의 살해 이런 것을 낱낱이 외치지 않았다면은 글쎄요 정권 교체 그것이 하나의 아주 든든한 그런 그 뿌리가 됐다 하는 그런 그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아까 조병혜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네. 예,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5대 대통령 후광 김대중 선생 출신 학교. 후광은 김대중 DJ의 호입니다. 아호. 예, 뒤후자에 넓을 광자 후광. 지난 8일 58회 졸업생들이 증정했다는 비석이 학교 정문 앞에서 방문객을 맞았다. 정남 목포시 용단동 목산고등학교. 과거에는 목포상고로 불렸다. 과거에는 목포상고가 지금은 목상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꿨군요. 목상고등학교. 학교 곳곳에서 DJ 대통령의 숨결이 느껴졌다. 정문 주변 김대중 동산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새겨진 전신 조형물이 서 있었다. 그 좌우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최후 진술과 김 대통령 어록 등 키 작은 비석들이 서 있었다. 본관 건물 앞엔 대통령 재임 때인 99년 직접 쓴 홍익인관 비문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1924년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에서 태어난 DJ는 초등학교 시절인 1936년 목포로 이사했다. 1939년 당시 5년제였던 목포 공립상업학교에 입학해 1943년 전시특별조치로 조기 졸업했다. 목포는 도시 전체가 DJ와 함께 한다. 그가 소년과 청년 시절을 보냈고 국회의원에 2번 당선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DJ 가족이 정착했던 만호동 집터엔 소년 김대중 공부방이 재현돼 있다. 산정동엔 그의 일생을 추적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도 있었다. 이런 곳들보다 먼저 학교를 찾은 건 얼마 전 인터뷰했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말이 귀에 박혔기 때문이다. 1998년 국빈 방일회 앞거는 과거 스승을 만난 DJ의 모습이었다. 목포 상고의 일본인 선생님을 만나 내가 바로 토요타라고 했다. DJ의 일본어 성이 토요타라는 걸 나도 처음 알았다. DJ의 일본어 성은 토요타. 네, 토요타가 풍전이 토요타죠? 풍전. 네, 처음 알았다. 이런 DJ의 태도에 일본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현재 한국 외교는 돌풍 속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졌다. 양측이 사생 결단식으로 맞붙는 이 시점에 과거 DJ가 보여준 용기 있는 대일 외교가 여야 모두에 주는 시사점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목포행 열차에 올랐다. 이 원장이 말한 DJ의 국빈 방일은 취임 뒤 7개월이 지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월까지였다. 예,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 상당히 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양국관계의 두 이정표로 뽑히는 DJ 오부치 선언이 탄생한 그 출장길이다. DJ는 목포 상업제약 시절에 무쿠모토 이사부로 은사를 59년 만에 영빈관에서 만났다. 80세 고령의 이에 타님에게 DJ는 접니다. 도요타입니다. 라고 일본어로 인사를 했다. 무쿠모토는 DJ는 항상 1등이었고 품행이 방정했고 웅변을 잘해 정계에 큰 인물이 되리라 생각했다고 감개무량했다. 도요타 다이주라는 일본의 이름까지 김대중의 일본 이름이 바로 도요타가 성이고 다이주, 예, 대중의 일본식으로 발음이 다이주, 일본어로 인사를 했다. 무쿠모토는 DJ 취임 전까지 양국 관계는 마비 상태였다. 일본 정치인의 잇따른 망언에 YS 전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대응하면서다. 그래서 3박 4일간 DJ의 파격 행보가 더 주목을 받았다. DJ는 만찬을 주최한 아키히토 일왕을 2번이나 천황폐하로 불렀다. 이런 DJ의 일본 왕은 한때 한반도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을 준 시대가 있었다.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은 항상 본인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천황폐하 호칭이 논란이 되자 김대중은 기자들에게 그 나라 지도자의 호칭은 그 나라 국민들이 불러주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좋다. 일본 사람은 천황이라고 부르니 천황이라고 불러주고 영국은 여왕이라고 부르니 여왕이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우리가 고쳐 부르며 상대를 자극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자서전에도 외교가 상대를 살피는 것이라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호칭하는 게 마땅하다고 썼다. DJ를 만든 일본 정부가 가장 걱정한 것은 1973년 납치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사건에도 일본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었다. 방일한 DJ가 이 문제를 꺼낼까 일본이 우려한다는 보고서를 이종찬 국정원장이 건네자 DJ는 놓고 가세요 라고만 얘기했다. 그런데 DJ는 오부치 게이츠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납치 관련 질문을 받고선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래에 필요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왜? 과거 자신이 당한 비극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DJ 오부치 선언 중 가장 논쟁적 화두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었다. 국내에선 개방은 시기상조다. 한국이 문화식민지가 된다는 반발이 거셌다. 그럼에도 결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DJ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국민과 문화의 저력을 믿었다. 중국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왜 동화되지 않았겠는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문화로 재창조한 독창성 문화 때문이다. 훗날 K문화 융성의 토대를 만든 이 결단의 토대는 무엇일까? 목포 김대중 기념관 어록 코너에도 적혀있듯이 DJ는 평소에도 지도자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보다 딱 반걸음 앞서가야 한다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리더십 화두를 자주 던졌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루면 세계의 흐름을 놓치고 우리만 고립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협상에 불이익이나 굴욕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교 정상화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조건부 찬성이었다. 여당 첩자를 뜻하는 사쿠라 비판까지 들었지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신을 지킨 DJ였다. 네, 이렇게 다소 좀 긴 현장 르포식 그 칼럼인데요. DJ가 일본과의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 DJ와 오부치 회견이 어떻게 성사가 됐는지, DJ의 실용 외교는 어디에 뿌리를 뒀는지 그거에 대해서 목포를 직접 가서 이렇게 글을 쓴 내용인데요. 제목이 용산과 민주당의 돌직구를 건지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고객님, 리치빌님, 박경영님, 나가님,
그렇군요. 심각한 정치 현실, 과연 이 나라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굴러가는가,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한 건 저만의 생각입니까? 라고, 예, 봉화에서 고추농장님이 또 이렇게 울분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네 번째, 용산과 민주당의 돌직구를 건지다, 목포에서 르뽀식, 예, 논설 칼럼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